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춥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6도, 경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시작인 모레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조금 오르면서 아침 기온도 포항이 3도를 보이는 등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또다시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5도, 6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대체로 맑겠지만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 중부 바다는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 바다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길이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지난해 경주 지진은 한반도에서 살아있는 단층으로 불리는 양산 단층의 지류에서 발생했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진 발생지에서 추가 강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주변 지역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 측 분석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20여 명이 다치고 1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경주 지진의 정확한 진원지가 지진 발생 넉 달 만에 밝혀졌습니다. 경주시 내남면을 통과하는 여러 단층 가운데 양산 단층에서 2.5km가량 서쪽에 자리 잡은 곁가지 단층으로 확인된 겁니다. 아직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명 단층으로 부르고 있는데 진앙지 지하 11에서 16km 지점에서는 이번 지진 탓에 수평 방향으로 5km가량 찢어진 단층면도 확인됐습니다. 무명 단층과 양산 단층의 경우에는 지표면 상에서도 저희 남쪽으로 내려가면 울주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명 단층과 가까운 지역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당일 지진 에너지의 90%가량이 해소됐고 이후 600회에 가까운 여진이 발생하면서 남은 지진 에너지가 거의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서의 규모 5 정도에 상하는 추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 단층인 양산 단층대가 경북 영덕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170km나 이어져 있고 그 주변엔 이번 무명 단층처럼 소규모의 곁가지 단층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동남권의 지진재해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양산 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지진의 위험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층 지도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지진 경보 시스템에다 철도 등 국가기관 시설의 계층망을 접목해 지진 통보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연구에도 착수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경주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양산 단층 일대에선 이름 없는 이른바 무명 단층과 다수의 소규모 단층들도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 영덕까지 170km에 이르는 양산 단층 지역은 국내에서 지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돼 왔고 실제 지난해 경주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있을 지진 대비의 시작은 양산 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입니다. 언양에서 경주와 안강에 이르는 60km 구간에 대한 지진 위험도 조사가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구간에 대한 지진 위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층 지도를 만들고 지진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단층들은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제 국민안전자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주 자세한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됩니다. 전국의 지진 관측소를 기반으로 한 기상청의 기존 네트워크 방식에다 철도 등 국가기관 시설의 현장 계측 자료를 접목해 현장에서 곧바로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또 단층 지역 주변의 관측소를 늘리고 사용자 중심의 경보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신 있는 곳까지 지진파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한 포항사랑 상품권이 판매 이틀 만에 처음 배분한 150억 원 전량이 매진됐습니다. 포항시는 144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틀간 판매한 금액이 그제 112억 원, 어제는 남은 38억 원이 모두 팔려 오늘부터 2차분 150억 원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추세라면 설 전에 3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3주 뒤쯤 2단계로 300억 원을 판매하고 나머지 400억 원은 5월 추경 뒤에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예상보다 수요가 많다며 과다 구매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대금 결제용이나 이른바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 유통업계는 매출이 소폭 늘 것으로 예상하지만 설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 예상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0.5% 증가한 309억 원으로 나타났고 상품권과 선물 세트의 경우 3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1월 무화 달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64%와 72%나 급증하는 등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 가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에 나흘간 75cm의 폭설이 내려 섬 전체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워낙 눈이 많은 곳이라 제설 작업은 순조롭지만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섬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나리분지와 섬 곳곳이 순백으로 변했고 항포구의 배들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울릉도에 내린 눈은 75cm, 성인봉 등 산간에는 1m나 쌓였습니다. 나물도 잘 떼고 고래수 물도 많이 나오고 당도도 좋고 눈이 최고 보배입니다. 울릉도는. 주요 도로와 마을마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매일 제설 작업에 나서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제설차 읍면까지 해서 전 한 6대가 됩니다. 6대고 또 그 제설을 중간중간 산중에 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이 다 한 10몇 대가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눈이 와도 지금 교통에 문제 없고. 하지만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 여객선 뱃길이 닷새째 끊기면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정부가 포항제철소 제1고로 설비 폐쇄 사업 재편을 위한 규제 완화 특별법인 원샷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그제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의 설비 효율화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1고로의 설비 폐쇄에 원샷법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연산 130만 톤 규모의 1고로 가동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생산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포항 3고로 확장 공사를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경주시청에서 수도권 자동차 부품 회사 텔스타 홈멜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스타 홈멜은 오늘 10월까지 경주시 외동읍 9어2 산업단지 12,000여 제곱미터에 2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고 가동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50여 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수도권 기업의 경주 이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SNS 등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고 돈을 떼먹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에서 귀금속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금팔찌를 주문했습니다.
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온갖 이유를 들며 제품 배송을 미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택배를 보냈다. 그래서 송장 번호까지 찍어서 저한테 줬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내역이 없더라고요. 기다려라. 그래서 또 한 달. 그리고 다음부터는 연락을 끊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비슷한 시기 피해자가 5명, 합쳐 약 5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은 판매자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판매자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당신한테 돈을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제가 그렇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취재진이 이 판매자에게 귀금속 구매 의향을 밝히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범죄 소지가 많지만 사전에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거라냐 이런 거 저한테는 보여준 게 없고요. 네. 심지어 어떤 그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2014년 약 5,200건에서 2015년 6,200여 건, 2016년 7,8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소액 피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악덕 사기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말 개통된 상주 영덕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시설 확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출구 2곳을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 중이고 영덕군도 톨게이트 입구 증설과 지품면 톨게이트 신설을 요구하고 도로공사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또 7번 국도에서 강구항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를 현재 110m에서 215m로 늘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평일 4,500대, 주말 12,000여 대로 당초 설계 교통량 1,800여 대를 최대 6배 초과했습니다. 울릉도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울릉군과 포스코 ICT 그리고 자율주행 경험이 있는 영국 정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상북도는 오는 6월쯤부터 6인승 무인 셔틀 10대로 울릉군 천부리에서 나리분지까지 3km 구간을 시범 운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올해 전기차 충전기 120기와 전기차 200대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전기차를 공유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55억 원을 들여 관내 항로표지 시설을 확충하고 국립등대박물관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의 입출항 안전을 위해 포항 삼정항 등에 방파제 등대 2기를 신설하고 울릉도 도동항에는 전파를 이용한 항로 표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국립등대박물관을 등대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합니다. 산에 가보면 재선증병으로 죽은 소나무를 잘라 약재 처리한 혼증 더미가 곳곳에 있는데 보기에 좋지 않죠. 고사목을 잘게 파쇄하기가 쉽지 않아 흉물처럼 무더기를 만들어놨는데 간편하게 파쇄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 처리한 무더기가 곳곳에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옮기는 걸 막기 위해 약재 처리를 하고 포장재를 덮어놓은 겁니다. 재선충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 장비를 갖고 산에 올라가 파쇄를 하자니 비용과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고사목을 간편하게 파쇄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산 비탈에 베어진 나무를 와이어로 끌고 와서 굴삭기에 집게로 집어 파쇄기에 넣고 잘게 잘라냅니다. 기존 굴삭기와 파쇄기, 스마트 집재기, 운반 차량 넉 대의 장비를 하나로 모은 복합 처리기입니다. 넉 대의 장비가 함께 움직여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는데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을 개발했던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이번에도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업체에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면서 훈적 무더기가 많이 있는 것과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집어 던지면서 수집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복합 처리기 반경 100m 안에서 1톤의 무게까지 끌고 올 수 있어 임도만 있으면 당장 현장에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복합기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것 같은데 상당히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고사목 훈증 더미는 대략 70만 개로 추정되며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6만 원, 이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이 또 2만 원 듭니다. 산림청도 훈증 대신 파쇄로 소나무 고사목 처리 방침을 바꿔 앞으로 소나무 무덤이 빠르게 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AI 사태로 가금류 입식 제한 조치를 겪고 있는 130여 농가에 가구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특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또 6월까지 농어촌 진흥기금을 활용해 농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운영자금도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AI가 발생한 시도 지역 가금류를 돈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입식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평해읍 주민일동 97만 7천 원, 세신 가설산업 손영일 씨 50만 원, 울진군 평해읍 덕운수산, 전담 의용소방대 각각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김춘기 씨, 평해 여성의용소방대 각각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미래토건 주식회사, 동주살주 손승락 씨 각각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동문식당 도양옥 씨, 황종구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추어탕, 월송정자노인회 각각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장수가든 김귀연 씨, 대영서적 김정부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흥농농약사 노동일 씨, 평해 여성자율방범대 각각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부광장식 황광구 씨 10만 원, 김광우 씨 5만 원, 울진군 평해읍 배풍강 씨, 박무정 씨 각각 5만 원, 울진군 평해읍 황영수 씨, 건영택배 이정직 씨 각각 5만 원, 울진군 평해읍 손명분 씨 2만 원, 울진군 평해읍 황재교 씨 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춥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6도, 경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시작인 모레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조금 오르면서 아침 기온도 포항이 3도를 보이는 등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또다시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5도, 6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대체로 맑겠지만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 중부 바다는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 바다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길이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